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긴급 정부가 337조 투자를 한다. 이게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것인지, 연말이 오기 전 잡아라. 왜 연말이 오기 전 잡아야 할 것인지, 자, 아마존도 투자한다. 드론 로봇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받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37조 투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요? 산업부가 뭐 한다고요? 4대 산업 규제 혁신 방향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337조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는 건 아니겠죠. 지금 보면은 뭐예요? 지금까지 뭐예요?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53개. 그러면서 총 얼마요? 총 337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 규제에 대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사실 뭐 정부가 337조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규제 혁신에 따라 가지고 이 330조에 달하는 자금의 지원이 자금의 투자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뭐 대충 4대 뭐 신사업과 7대 전통사업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대충 알고 있는 뭡니까? 4대 신사업에는 뭐 정보기술, 그 다음에 생물산업, 신소재 및 극미세기술, 뭐 신에너지 및 환경산업 뭐 있고요. 그다음에 7대 정통사업 같은 게 반도체, 디지털 가전, 조선 뭐 쭉쭉쭉쭉 뭐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337조에 달하는 자금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습니까? 관련주를 샀을 때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거다. 왜? 이 규제 완화에 따른 이 기업들의 투자가 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 바이오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것처럼 지금 어쨌든 정부가 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377조, 우리 뭐 이 한 기업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삼성도 200조 투자한다 해가지고 종목이 상한가 가고 그런 시대에 337조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싶고, 어쨌든 그런 규제 완화에 뭐 대충 보면은, 자, 주요 내용이 이제 에너지 신소재 관련된 거, 무인 이동체, ICT 융합, 신서비스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근데 보면은 뭐 의료기기 SW,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제도 뭐 이거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유지 및 뭐 보수 보완 이런 걸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돈이 50만 원 돈인가요?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에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보다시피 이제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가지고 이외에 뭐 그 필요한 것들만 이제 뭐 업데이트하는 부분 좀 뭐 바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 뭐 별도 수령 허용, 이거는 뭐 알다시피 뭐 기업 법인들이 뭐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드론 장비 뭐 보다시피 뭐 대충 나오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해한 물질 취급 시설에 정기 검사 주기 완화, 그러니까 니들이 유해한 물질을 뭐 취급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기적인 점검 기간을 좀 늘려주면서 비용 처리 부분 뭐 그런 거라 보면 되겠죠. 병원 내 의료 폐기, 뭐 동물병원 뭐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이것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개선을 하는데 337조에 달하는 이제 투자 자금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뭘 사야 되는 거야를 놓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었던 게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실제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윤석열이 뭐라 합니까?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고 뭐 때문에 한다? 전기차, 드론 등 신사업 규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건 전기차와 아무래도 드론,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전기차는 지금까지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못 됐던 게 뭐냐고 하면 드론이에요. 실제로 이게 지금 뭐 전기차 드론 등 전체 업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규제 뭡니까? 규제 개혁에 대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뭐라고 합니까? 드론 택배의 뜨나, 윤석열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33건 모래주머니가 푼다면서 지금 드론 배송 법정근거 마련 등 신사 규제 개선하면서 시장에서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다? 시장에서 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정권에서 이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드론 쪽 산업이다.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가 뭐 많이 지속 이루어졌고 전기차에 대한 뭐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드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조차도 뭐예요? 아직조차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게 규제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또 뭐예요? 자율주행 로봇, 우리가 배송 로봇이죠. 드론도 택배다시피 이제 배달 로봇 역시도 지금 뭐합니까? 이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지금 뭡니까? 그만큼 이 배달에 대한 부분, 이런 드론, 배달, 이런 쪽에 대한 규제가 지금까지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드론 택배가 지금 뜨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왜 연말이 오기 전에 잡아라 라는 표현을 했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드론 택배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냐고 하면은 아마존도 뭐라고요? 드론 배송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늦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면은 드론 시장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드론 배송 시장조차도 우리가 뭐 늦게 출발하고 늦게 이게 상용화가 되시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늘길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지금 뭘 해요? 아마존이 지금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냐고 하면은 하늘에서 아마존 박스가 내려오네. 언제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말 드론 배송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거에 이제 5G, 세계 첫 5G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세계 첫 드론 배송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전 세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아까 앞서 말했던 규제 개혁과 함께 드론 관련된 이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올해 말에 아마존에서 드론 택배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연말에 시세 분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첫 번째가 뭐 네온테크 드론 택배 허용 소식의 강세다. 뭐 아니면 메커스 같은 경우 드론 택시 상용화, 이건 드론 택배랑 좀 다르지만 좀 드론 택시긴 해요. 어쨌든 뭐 택시 좀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메커스는 어쨌든 그 세 번째 퍼스텍, 잘 아는 뭡니까? 드론 택배 개발 정부 상용화 추진 소식의 상승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외적으로도 그 외 드론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지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늘 얘기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드론 관련된 이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쪽으로 하는 분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드론과 관련해서 새롭게 또 오르지 않은 이슈가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느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배송에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드론 택배. 근데 드론 택배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죠. 뭡니까? 드론과 로봇 택배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신사업 규제 완화가 최근에 UAM 이제 도시항공 모빌리티 이슈가 나왔을 때도 드론, 로봇 이런 이슈가 함께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더 빠른 교통에 있어서 더 빠르고 더 빠른 배송 수단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드론 로봇 택배가 뜬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에서 지금 뭐라고요? 드론 자율주행 로봇 뭐한다. 배송길 열리고 동물병원 과잉 진용 만든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뉴스가 드론에 극한적인 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에서도 지금 이제 뭡니까? 자율주행 로봇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최근 시장에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드론 플러스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이 두 가지의 모멘텀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드론 택배를 시작을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고 하면 이제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배송길이 뭐다? 열린다. 배송길이 열리려고 하면 첫 번째로 뭐 합니까? 법적인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찾아가야겠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뭐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 주소 정보 플랫폼 구축한다. 그래서 AI 로봇 배송 시대를 연다. 지금 결과적으로 드론 택배와 자율주행 배송이란 게 뭡니까? AI 로봇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주소 정보 플랫폼 구축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기본 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 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디지털 주소 정보, 전자지도, 현장의 안내시설, 건물팔 보험 등 주소정보 기반 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여 1조 원대의 주소정보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자, 지금 이런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 주소는 어디까지 촘촘해질까? 자, 드론 배송이 가능할 때까지. 그래서 촘촘해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뭐예요? 우리 흔히 잘 아는 1000분의 1 전자지도죠. 자, 지금 기존의 5000분의 1 전자지도는 어때요? 뭐 교통에 관해서 도로폭 3m 이상만 표현하고 건물 주요한 건물만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충 돼 있어요. 근데 1000분의 1 전자지도는 어떻게 된다? 뭐 인도, 부지안도로 뭐 인도 뭐 해가지고 모든 길을 세세하게 뭡니까?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운전하면은 알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 길 가면요. 그냥 이렇게 있고 여기 도착. 나는 이 근처 왔는데 건물이 안 보여.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가 여기 도착했대.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드론 배송을 해야 되고 자율주행 배송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내비를 보고 찾아가도 도착해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못 찾아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로봇 배송의 필수적인 부분이 뭐다? 전자지도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또 한다는 게 뭐예요? 정부 현존 가장 정확한 1000분의 1 전자지도 만든다 해서 이게 디지털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드론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 시장, 즉 뭐예요? AI 로봇 배송 시장에서 필수적인 건 무엇이다? 필수적인 거는 1000분의 1의 전자지도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싶고,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파인디지털입니다. 파인디지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규도부 뭐 해서 전자지도 추진의 상승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부 1000분의 1 전자지도 뭐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움직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런 것들. 정부가 330조를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연말까지 왜 사야 되는 건지, 연말까지 아무래도 드론 배송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을 사보시라 말씀드렸고, 거기에 관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1000분의 1 전자지도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은 바로 가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장에 여러분들 피코그램 분명하게 상한가 나와줬어요. 근데 피코그램도 제가 시황에서 언제 소개시켰어요? 여러분한테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거의 3개월은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같은 게도 제가 연말까지 보라고 하면은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빠르게 시세 차익을 원한다, 빠르게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어플 애플리케이션 지니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있습니다. 구글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있고, 애플도 있습니다. 앱스토어도 있으니까 지니강태공을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관심 종목, 단기 관심 종목 올려드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링크 걸어드린 걸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